저는 소설보다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책들이 좋아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좋아요. 왜냐면 굳이 소설이 아니어도 현실에 일어난 일들로도 정말 스펙타클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 오히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스토리가 이런 거죠.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오히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래 읽었던 이야기 중에는 야구부 선수였는데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모르겠어요. 그 학생 때 갑자기 쇠 방망이가 자기 얼굴로 날아온 거예요. 그거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뭐 골절이 다 됐어요. 얼굴에 금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는 도중에만 해도 몇 번의 심정지가 온 거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죽을 고비를 겪은 뒤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큰 불행 뒤에는 작은 불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또 큰 행운 뒤에는 작은 행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큰 불행이 닥치게 됐을 때는 작은 불행에 개의치 않고 내가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 행운이 있는 뒤에는 작은 행운, 작은 행복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큰 불행이 닥쳤을 때 내가 이것만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 하루하루 일어나는 이 자잘한 불행이나 고통, 고난들이 별일이 아니게 된 거죠. 왜냐면은 나는 최악의 문제도 이겨낸 사람인데 지금 뭐 스쿼트하고 힘든 거, 달리기 하고 힘든 거, 공부하는데 힘든 거, 독서하는데 힘든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내가 5천원짜리 로또 자동이어 해서 20억이 당첨이 됐어요. 와, 정말 좋겠죠. 정말 큰 행운이죠. 근데 이렇게 한 뒤로 내가 월급을 벌기 위해서 하는 내 노력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한 달 동안 정말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열심히 일했다, 정말 좋았다. 일 자체로는 좋았지만 그거의 결과값은 아무튼 급여나 매출로 나올 텐데 그 큰 행운에 비하면은 터무니가 없으니까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의미가 너무 작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진 않죠. 왜냐면은 이러한 노동의 가치를 느끼는 방법을 상실하니까요. 근데 반면에 아주 큰 불행을 겪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이제 작은 행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걷기만 걸어도 좋고, 숨만 쉬어도 좋고, 밥만 먹어도 좋고, 냄새만 맡을 수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불행을 겪은 뒤에 작은 행운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고, 작은 불행에는 개의치 않게 돼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는 사실 큰 불행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명확하게 예견된 가장 큰 불행이 있죠.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을 한 번씩 인식을 하면 좋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집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 참 귀여운 아이인데 어느덧 이 아이도 한 7살, 8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도 언젠가 죽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슬픔이 동반되면서 사랑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줄을 챙겨오고 간식을 들고 밖에 나서게 됩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돼요. 사람한테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힘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보면, 인생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큰 불행이 생기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고요, 오히려 아주 작은 행운들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사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